경북 영덕의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이른 아침, 92세의 이병식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마을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성긴 흰 머리카락,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드러나는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해병대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죠. 해병대 내부에서는 아직도 그의 이름만 나와도 모든 사람이 경례부터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해병대는 어떤가? 이병식은 혼잣말을 하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6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 북한군들이 해병대가 온다 며 도망쳤던 그 전설적인 날들이요. 그때 이병식은 해병대 일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해병대 창설 멤버였죠. 한국 전쟁 당시 그의 별명은 귀신 잡는 이병식이었어요. 적들이 그를 보면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도망쳤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가 잡은 건 귀신이 아니라 기강이 무너진 인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훈련소 교관으로 30년간 근무하며 수천 명의 해병을 키워냈어요. 그의 교육 방식은 전설이었습니다. 정신력으로 먼저 이기고 몸으로 확인하라. 그의 호령 한마디에 훈련병들은 죽을 힘을 다해 훈련에 임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후임을 괴롭히거나 약자를 짓밟는 선임이 있으면 그야말로 지옥을 보여줬어요. 해병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놈은 해병이 아니라 쓰레기다. 그의 한마디에 가해자들은 바로 영창행이었죠. 이병식? 그 이름 석자는 지금도 해병대 전역자들의 등줄기를 곧게 세운다. 어느 지역 해병대 모임에서는 그가 TV에 나왔다고 하면 자동으로 기립 경례가 나올 정도다. 한 번은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장에서 이병식의 이름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마을 우체국 앞을 지날 때였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손자분한테 편지 왔어요. 해병대에서 왔네요. 이병식의 눈에 번개 같은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편지 봉투를 받아든 순간 발신일란에 적힌 해병대 제2사단 이진우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60년 만에 다시 보는 해병대 부대 마크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드디어 해병이. 집으로 서둘러 돌아온 이병식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진우의 어설픈 글씨체가 편지지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드디어 훈련소를 수료했습니다. 3개월간 정말 힘들었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해병 정신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교관님들이 귀신을 잡는 해병대라고 하시던데 할아버지도 정말 귀신을 잡으셨나요? 선임들이 무서운 귀신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제 자대로 전입됩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어 모든 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병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임들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60년 전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비뚤어진 선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놈들을 바로 잡아줄 어른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까? 혹시 진우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것이 나타났어요.
60년 전 그 붉은 팔각모가요. 해병대 창설 당시부터 함께했던 그 모자였습니다. 무공훈장 3개, 전역장, 감사장 수십 개, 그리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병식은 팔각모를 손에 들고 소매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내 피를 이은 놈이 드디어 해병이 됐구만. 하지만 요즘 해병대는 예전 같지 않다던데. 팔각모를 머리에 써보니 예전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등이 곧게 섰습니다. 거울 속에서 92세 할아버지가 아닌 30대 해병대 교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른거렸어요. 무공훈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참전 유공자, 흥남철수작전 유공자, 해병대 창설 공로자. 각각의 훈장마다 피와 땀으로 쓰여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어요. 진우야,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해병대에서 정말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특히 정신 못 차린 선임들이지. 그런 놈들은 귀신보다 훨씬 무섭거든. 이병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훈련소 교관으로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후임을 괴롭히는 선임이 있으면 즉시 영창행이었거든요. 해병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해병이냐 며 호통을 쳤죠. 그날 밤 이병식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해병대 훈련소에서 호령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해병은 죽어도 해병이다. 하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놈은 해병이 아니다. 그런 놈들은 내가 직접 교육시켜주겠다. 그의 우렁찬 외침이 꿈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편 그 시각 멀리 떨어진 해병대 자대에서는 진우가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무반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선임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야, 신병. 이름이 뭐야? 이병, 이진우입니다. 훈련소 티도 안 벗었네. 목소리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여기서는 훈련소 규칙 따위 통하지 않아. 진우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 정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대와는 뭔가 다른데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할아버지와 손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몰랐어요. 곧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할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해병대 제2사단 내무반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훈련소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야, 신병. 너 혼자 일어나서 뭐하냐? 김아중 상병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23살의 김아중은 이 내무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그만큼 부대 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었죠. 훈련소에서는 기상 나팔과 동시에 일어나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가 훈련소냐? 자대야, 자대. 훈련소 규칙 따위는 잊어버려.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칙이야. 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 정신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할아버지는 항상 해병은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선임, 그럼 언제 일어나면 되나요? 내가 일어나면 너도 일어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마. 알겠어? 김아중의 말에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일병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이진우. 너 훈련소에서 뭐 배웠냐? 해병 정신?
그런 거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여기서는 서열이 전부야.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개월간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교관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해병 정신, 동료의 상호부조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무반 청소 시간이었어요. 야, 이진우. 너 혼자 화장실 청소해. 상병님님, 인원이 많은데 혼자 하면.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김아중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거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진우는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변기 12개, 세면대 8개, 샤워실 6개. 보통 4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김아중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어요. 야, 여기 물때 안 빠졌잖아. 다시 해. 상병님, 여기는 원래 있던 자국인데. 야, 너 지금 변명하는 거야? 다시 하라니까? 진우는 이미 깨끗한 변기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아올 때도 문제였어요. 야, 이진우. 너는 맨 마지막에 밥 받아. 상병님, 배식 순서는. 야, 규정 타령하지 마. 여기서는 신병이 맨 마지막이야. 물도 마지막, 밥도 마지막, 심지어 숨 쉬는 것도 늦게 하라고. 다른 병사들이 모두 밥을 받고 난 후에야 진우는 식판을 들 수 있었어요. 남은 음식은 찌꺼기뿐이었습니다. 김치는 국물만 남아있고 고기는 지방 덩어리만 있었죠. 맛있게 처먹어라, 신병 새끼야. 김아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배가 고팠지만 차마 불평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 진우는 식판에 남은 밥을 보며 목이 메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군대인가? 오후 훈련 시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체력 단련을 할 때마다 김아중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야, 이진우. 너 이 새끼 이틀째인데 벌써 딴 생각하냐? 집 생각나지? 할아버지 생각나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병이 되겠어? 진우는 정말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도 멀리 계시고 자신은 혼자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가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진우. 오늘 야간 경계는 너 혼자서. 상병님, 야간 경계는 2명이 교대로. 야, 규정 얘기 또 하냐? 신병은 혼자 서는 거야. 그게 여기 규칙이거든. 진우는 밤새도록 혼자서 경계를 서야 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편안히 잠을 자는데 자신만 홀로 서 있으니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김아중이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야, 이진우. 이리 와봐. 진우가 다가가자 김아중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야, 무릎 꿇어. 상병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신병이면 무조건 꿇는 거야. 여기서는 그게 예의거든. 진우는 차마 무릎을 꿇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해병은 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고요. 상병님, 저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김아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이래서 군번도 안 나온 놈들은 문제야. 예의도 모르고 선임 말도 안 듣고. 요즘 애들은 선임을 아주 조주로 알아요. 그날 밤 새벽 4시 진우가 근무를 서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전에 갑자기 김아중이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야, 이진우. 일어나. 상병님.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4시. 일어나서 내무반 바닥 전체 청소해. 새벽 4시예요? 이따 자고 일어나서 일과 시간에 하면 안 되나요? 야, 너 이 시발놈이 지금 선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군대가 개판이구나. 아이고, 이진우 이병님 제발 바닥 청소 좀 해주세요. 선임인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걸레와 물통을 가져왔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혼자서 50평에 달하는 내무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소리 내지 말고 닦아. 다른 선임들 깨우면 너 죽는다. 김아중은 침대에 누워서 진우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이요. 그날 오후 김아중이 진우를 불렀어요. 야, 이진우. 이것 봐라. 김아중이 내민 것은 자신의 더러운 속옷과 양말, 그리고 다른 선임들의 빨래까지였습니다. 상병님, 이건 너무 많은데요. 뭐, 너 지금 선임 빨래 해주는 것도 싫다는 거야? 어제는 내 말을 개조주로 들어쳐먹더니 그럼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진우는 손빨래로 모든 빨래를 해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얼얼해지고 비누로 인해 손가락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특히 더러운 속옷들을 빨 때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안 빨리면 다시 시키는 거 알지? 김아중이 옆에서 감시하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예전에 이 일병도 당했었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의 법은 다 겪고 나면 선임이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대일까요? 이게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대일까요? 새벽이 되자 진우는 몰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군대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 정신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이고 신병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요. 할아버지, 정말 해병대에서 귀신을 잡으셨나요? 그럼 지금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편지를 쓰면서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개월간 훈련소에서 그토록 힘들게 버텨온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느껴졌다. 훈련소의 눈물은 열정이었지만 지금의 눈물은 모욕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아무도 이 편지 한 장이 해병대를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북 영덕 이병식의 집. 우체부가 가져다 준 편지 봉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해병대 제2사단 이진우였어요. 이병식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달랐어요. 첫 번째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군대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 정신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이고 신병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요. 선임들이 저를 괴롭혀요. 새벽에 깨워서 혼자 바닥 청소를 시키고 더러운 빨래까지 다 시켜요. 밥도 맨 마지막에 먹게 하고 무릎까지 꿇으라고 해요. 할아버지, 정말 해병대에서 귀신을 잡으셨나요? 그럼 지금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어가던 이병식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92세 할아버지의 눈에서 60년 전 그 날카로운 교관의 눈빛이 되살아났어요. 진우가 울었다고?
편지 곳곳에 번진 잉크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울면서 썼다는 증거였죠. 그 순간 이병식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지 위의 글씨는 점점 흐려졌다. 그가 흘린 눈물이 그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병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놈들이 내 손자를. 이병식은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그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팔각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역장, 무공훈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꺼냈죠. 해병대 교관 시절의 공식 신분증이었어요. 해병대 훈련소 교관 이병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서류였어요. 진우야, 네 할배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병식은 팔각모를 머리에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92세 할아버지가 아닌 해병대 전설의 교관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벌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병식은 마을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60년 전 함께 복무했던 옛 전우에게요. 여보세요, 김중령 님이시죠? 저 이병식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병식? 그 이병식 교관님이십니까? 아직 살아계셨습니까? 내가 가야겠습니다. 이건 그냥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해병대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자가 해병대에 있는데 선임들이 괴롭히고 있어요. 새벽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이게 우리가 만든 해병대입니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김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관님, 지금도 해병대 내부에서는 교관님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옵니다. 혹시 직접 나서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야겠어. 이건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해병대사령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교관님께서 움직이신다고요. 그날 오후 이병식은 마을 버스를 타고 해병대 제2사단으로 향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밟는 해병대 부대였어요. 버스 안에서 이병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해병대는 어떻게 변했을까? 과연 내가 키운 정신이 남아있을까? 해병대 제2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병식은 잠시 멈춰 섰어요. 60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면회 시간도 끝났고요. 이병식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병식이다. 해병대 일기 전 훈련소 교관이야. 내 손자 이진우를 보러 왔어. 경비병은 영문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면회는 내일 하세요. 지금은 시간이. 그때 이병식이 외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해병대 훈련소 교관 신분증과 무공훈장이었습니다. 경비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분증을 자세히 보더니 경례를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식 교관님,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른 경비병들도 몰려와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분이 그 전설의 이병식 교관님이십니까? 해병대 일기, 정말로? 빨리 중대장님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15분 후 최중령이 직접 달려왔어요. 멀리서 이병식을 보자마자 뛰어와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중령 최민호입니다. 교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병식은 최중령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자네가 여기 지휘관인가? 네. 그런데 교관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내 손자 때문이야. 이진우라는 신병 말이다.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문제가 있었다고? 이병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92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해병대 교관의 호령이었습니다. 선임들이 신병을 괴롭히고 있어. 새벽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이게 해병대냐? 최중령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해병대 전설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관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조사는 무슨 조사야? 나 지금 직접 가볼 거야. 그 순간 이병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60년 전 수천 명의 훈련병을 키워낸 그 교관의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해병대가 이렇게 썩었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해병 정신이냐? 최중령과 주변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병식은 팔강모를 다시 쓰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직접 교육하겠다. 해병 정신이 뭔지 다시 가르쳐 주마. 그날 밤 해병대 제2사단에는 긴급 상황이 발령되었습니다. 전설의 이병식 교관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해병대 제2사단 내무반, 그날 저녁 8시, 진우는 또다시 김아중에게 불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괴롭힘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야, 이진우. 오늘은 뭘 배워볼까? 김아중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상이 된 구경거리였죠. 상병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게 있어. 해병 정신 말이야. 김아중이 진우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진우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할아버지한테 해병 정신 배웠다며? 그럼 참는 것도 배웠겠네. 오늘은 특별히 더 배워보자. 김아중은 진우를 내무반 가운데로 끌고 나왔어요. 다른 병사들이 둘러섰습니다. 야, 이진우. 오늘부터 너한테 새로운 규칙을 가르쳐 줄게. 매일 저녁 8시마다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반성문 써. 상병님, 저는 아무 잘못도. 지금 또 대드냐? 김아중이 진우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충격에 진우는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이래서 요즘 신병새들은 안 돼. 선임 말을 개무시하지? 다른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도 당했던 일이니까요. 무릎 꿇어. 지금 당장.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버텼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해병은 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저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김아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김아중이 진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세게요.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늙은이잖아.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그때 내무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다른 병사가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성긴 머리카락.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 같았어요. 김아중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할배, 여기 뭐하러 왔어요? 면회 시간 끝났는데? 여기 이병 이진우 있나? 이병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아중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진우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아닌데. 돌아가세요. 다른 병사들도 킥킥 웃었어요. 초라한 할아버지가 우습게 보였거든요. 할배, 여기 군대예요.
민간인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박민수 일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진우야, 할배가 왔다. 이병식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가에 멍든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할아버지, 그게. 이병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92세 할아버지의 온화한 눈빛이 아닌 날카로운 검은빛으로요. 김아중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배, 군대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선우임 관계 있잖아요. 그냥 가세요. 선우임 관계. 이병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아중을 봤어요. 자네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뭐? 아니, 할배가 뭔데? 그때 이병식이 외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에서 나온 것은 해병대 전설 교관 이병식의 훈장 증서였습니다. 김아중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병식?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이병식? 내무반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해병대에서 이병식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김아중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병식 교관님이십니까? 그렇다. 이병식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해병대 일기, 훈련소 교관 30년. 자네들보다 1300기 위다. 1300기. 그 숫자가 내무반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1300기 차이면 단순한 선우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해병대 역사 그 자체였어요. 김아중은 무릎이 떨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큰 소리 쳤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아중이 허둥지둥 경례를 붙였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병식은 김아중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자네가 내 손자를 괴롭힌 놈인가? 그게 새벽에 깨워서 바닥 청소시키고 무릎 꿇게 한 게 자네지? 김아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병 정신이 그거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이병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간 수천 명의 훈련병을 호령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30년간 가르친 해병 정신이 이거냐? 내무반 전체가 울렸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병사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해병 정신이 뭔지 다시 배워라. 이병식이 팔각모를 꺼내 머리에 썼어요. 순간 92세 할아버지가 아닌 해병대 전설의 교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벌어졌어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해병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놈은 해병이 아니라 쓰레기다. 김아중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벌벌 떨었어요. 전설 앞에서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아중, 네. 자네는 지금부터 내가 직접 교육시키겠다. 해병 정신이 뭔지 몸으로 배워라. 그날 밤 해병대 제2사단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전설의 이병식 교관이 돌아왔다고요. 복도에서는 술렁임이 계속됐습니다. 진짜 이병식 교관님이야? 해병대 일기라고 하던데 1300기 차이면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잖아. 누구도 그 이름 앞에서 가볍게 말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지휘부 그날 밤 11시 최중령은 면회실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병식? 최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설마 그분이 여기에? 최중령은 즉시 부사관을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내무반 상황을 파악해. 이병식이라는 분이 오셨다. 이병식이요? 혹시 그 전설이? 맞다. 해병대 일기 전 훈련소 교관이시다. 부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해병대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편 내무반에서는 김아중이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야? 이병식 할아버지가 정말 그분이야? 해병대 일기 창설 멤버라고 하던데. 김아중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이 아니라 전설이었다고 해. 전쟁 영웅, 무공훈장 세계, 훈련병 수천 명 키운 괴물이야. 지금 우리랑 기수 차이만 1300기 넘잖아. 1300기 차이면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 아니라 해병대 창세기야. 복도에는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 부대로 번졌어요. 지금 면회실에 해병대 일기 살아있는 신하가 앉아있다고. 정말 그분이 오셨대? 김아중 상병 완전 끝났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 앞에서 가볍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최중령이 급히 내무반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팔각모를 쓴 이병식이었어요. 교관님, 최중령이 즉시 경례를 붙였습니다. 뒤따라온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병대 제2사단 중령 최민호입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이병식은 최중령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자네가 여기 지휘관인가? 네. 그런데 교관님께서 해병대가 이렇게 썩었나? 이병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아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놈이 내 손자를 괴롭혔어. 새벽에 깨워서 바닥 청소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빨래까지 시켰다고.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야? 증거는 여기 있잖아. 이병식이 진우를 가리켰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 얼굴 좀 봐. 이게 해병대가 할 짓인가? 최중령은 진우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구타당한 흔적이었습니다. 김아중? 네. 네. 김아중이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지금 즉시 설명해. 왜 후임을 때렸나? 그게. 김아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병식이 김아중 앞에 섰습니다. 92세 할아버지지만 그 위압감은 어마어마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김아중입니다. 김아중, 자네 고향이 어딘가? 부산입니다. 부모님이 자네를 해병대에 보낸 이유가 뭘까? 김아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병식의 질문이 가슴 깊숙이 박혔거든요.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을 텐데 자네는 뭘 하고 있었나?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인가? 이병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해병 정신이 뭔지 아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야. 자네가 한 짓은 정반대잖아. 김아중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30년간 가르친 해병 정신이 이거냐? 선임이라고 후임을 괴롭히는 게. 최중령이 나섰습니다. 교관님, 김아중은 즉시 헌병대에 넘기겠습니다. 헌병대? 이병식이 최중령을 봤어요. 그렇게 쉽게 끝낼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한 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병식이 내무반을 둘러봤어요.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네들 다 알고 있었지? 김아중이 진우를 괴롭히는 거 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나?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나?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해병 정신인가? 동료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게.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예전에 당했어서. 당했다고? 그럼 복수하는 건가? 이병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자네들이 당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병식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해병대는 복수하는 곳이 아니야. 서로 지켜주는 곳이거든. 그때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병식이 진우를 봤어요. 손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이나? 이병식이 진우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부어오른 볼과 멍든 눈가가 느껴졌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최중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해병대 전체의 문제거든. 이병식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지금부터 내가 직접 교육시키겠다. 해병 정신이 뭔지 다시 가르쳐 주마. 교관님, 하지만은 없어. 이 썩어 빠진 분위기를 내가 직접 바꾸겠어. 그날 밤 해병대 제2사단에는 긴급 상황이 선포되었습니다. 전설의 이병식 교관이 돌아온 거였어요. 김아중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이병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해병대는 서로 지켜주는 곳이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해병대 제2사단 군의관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군의관의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병식은 옆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얼굴 타박상, 손목 염좌,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 상태입니다. 군의관이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의 결과입니다. 이병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한테 정확히 말해봐. 그놈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진우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입을 열었어요. 새벽 4시에 깨워서 혼자 바닥 청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선임들 빨래도 다 제가 했고 밥도 항상 맨 마지막에 먹게 했어요. 또 무릎 꿇으라고 했는데 저는 할아버지 말씀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뒷목을 때리고. 이병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최중령이 부하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관님, 김아중 상병과 관련 병사들을 모두 헌병대에 인계하겠습니다. 중령? 이병식이 최중령을 불렀어요. 자네는 이런 일이 처음인 줄 아나? 교관님,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이 썩은 거거든. 이병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교관으로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순간 바로 영창이었거든.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규정만 있으면 뭐해? 지켜지지 않는데. 최중령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병식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자네는 정말 몰랐나? 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관리의 문제가 아니야. 정신의 문제거든. 이병식이 최중령을 똑바로 봤어요.
해병 정신이 뭔지 아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런데 지금 이 부대는 정반대잖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최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직접 가르치겠어. 이 부대 전체를 말이야. 그때 복도 끝에서 김아중이 나타났어요. 헌병들에게 인계되기 전 마지막으로 이병식에게 인사하러 온 거였습니다. 교관님, 김아중이 이병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병식은 김아중을 내려다봤어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자네는 왜 그랬나? 그게 저도 예전에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 김아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네 부모님이 알면 어떨까?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후임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김아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네는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병식이 김아중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자네도 원래는 나라를 지키려고 들어온 거잖아. 김아중이 고개를 들었어요. 헌병대에 가서 반성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해병이 되어 돌아와. 교관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김아중이 헌병들과 함께 사라진 후 이병식은 최중령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중령, 이제부터 이 부대 전체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어. 특별 교육이요? 해병 정신 재교육이야. 내가 직접 할 거야. 최중령의 눈이 커졌어요. 교관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요? 그래. 60년 전처럼 말이야. 하지만 교관님 연세가 나이는 상관없어. 정신은 아직 살아있거든. 이병식의 눈에 다시 그 날카로운 빛이 돌았어요. 오늘 오후에 전 병력을 집합시켜 내가 직접 교육하겠어. 알겠습니다. 최중령이 경례를 붙였어요. 한편 진우는 군의관실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하지만 이병식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건 그놈들이거든. 하지만 너가 참을 필요 없어. 해병은 정당하지 못한 일에 맞서 싸우는 거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할아버지가 할 일을 한 거야. 그날 오후 해병대 제2사단 전 병력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500여 명의 해병들이 도열했어요. 이병식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팔각모를 쓴 92세 할아버지였지만 그 위압감은 어마어마했어요. 나는 해병대 일기 이병식이다.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터 자네들에게 진짜 해병 정신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전설 앞에서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동료를 괴롭히는 놈은 해병이 아니야. 이병식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전설의 수업이었어요. 해병대 제2사단 운동장, 오후 2시. 500여 명의 해병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이병식이 단상에 섰습니다. 팔각모를 쓴 92세 할아버지였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느낀 건 압도적인 카리스마였어요. 나는 해병대 일기 이병식이다.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나온 목소리였지만 구석구석까지 들렸어요. 자네들이 해병대에 왜 왔는지 아나? 모든 병사들이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왔겠지?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병식의 눈빛이 예리하게 병사들을 훑쳤습니다. 동료를 괴롭히고 후임을 때리고 약한 자를 짓밟고 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간 수천 명의 훈련병을 호령했던 그 교관의 포스가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해병 정신인가? 이게 자네들이 배운 해병 정신인가? 첫 번째 줄에 서 있던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해병 정신이 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맞다. 그런데 왜 안 지키고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병식이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민수 일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박민수입니다. 박민수, 자네도 신병 때 괴롭힘 당했지?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땠나? 기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왜 진우한테는 똑같이 했나?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병식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자네가 당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진우는 안 도와줬나?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병식이 다른 병사를 가리켰어요. 자네는? 정태호입니다. 정태호,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대구입니다. 부모님이 자네를 해병대에 보낸 이유가 뭘까?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셨습니다. 맞다.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동료를 지켰나? 괴롭혔나? 정태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병식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네들 잘 들어. 해병대는 체벌하는 곳이 아니야. 모든 병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해병 정신은 책임이야. 동료에 대한 책임, 나라에 대한 책임. 이병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교관님, 그럼 선후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이병식이 미소를 지었어요. 선후임 관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야.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는 관계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후임을 가르쳐야 합니까? 모범을 보이는 거야. 본인이 먼저 모범이 되고 후임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병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자네들 생각해봐. 자네들이 제대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모든 병사들이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군대에서 후임을 괴롭혔다고 자랑할 거야? 아니면 후임을 잘 가르쳤다고 말할 거야? 대답은 뻔했어요.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해병이 되자. 이병식이 진우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진우야, 이리 와봐. 진우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왔어요. 자네들, 이 아이 좀 봐. 얼굴에 멍이 들어있지? 모든 병사들이 진우를 봤어요. 확실히 구타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해병대가 할 일인가? 동료를 때리는 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우야, 자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병대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 정신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선임이 되면 후임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진우의 말에 감동받은 병사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운동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병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네들 들었지? 이게 진짜 해병 정신이야.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거야. 서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부대가 될 거야. 최중령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교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가혹행위자들은 모두 헌병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병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네들 기억해. 해병은 죽어도 해병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지만 동료를 괴롭히는 놈은 해병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정신을 잃은 인간이야. 자네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해병이 되어라. 운동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든 병사들의 눈에서 새로운 결심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해병대 제2사단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어요. 이병식 교관의 전설이 아닌 서로를 도와주는 진짜 해병들의 전설이요. 진우는 할아버지 옆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해병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이병식의 특별 교육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선임들이 후임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고 내무반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는 복귀 후 처음으로 당당하게 중대 앞에 섰습니다. 팔각모를 반듯하게 쓰고 크게 외쳤어요. 나는 해병 이진우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주일 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민수 일병이 다가왔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그때 못 도와줘서. 괜찮아요, 형.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잘 챙겨줄게.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해병대 같았습니다. 한편 최중령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네, 참모 총장님. 이병식 교관님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 이병식 교관님이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해병대 일기, 전설의 그분이십니다. 60년 만에 부대에 오신 거로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최중령이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김하중의 가혹행위부터 이병식의 특별교육까지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즉시 해병대사령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식 교관님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관님께서 아직 부대에 계십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틀 후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제2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사성 장군이 92세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이병식 교관님, 해병대사령관 대장 김성호입니다. 사령관이 이병식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어요. 참모 총장님께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교관님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이병식은 사령관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자네가 지금 해병대를 이끌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겠어. 요즘 젊은이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교관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요?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관님, 혹시 해병대 전체에 특별 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부대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이병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92세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교관님의 정신 앞에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좋아. 해보지 뭐. 그날 이후 해병대 내부에는 이병식 교육 자료가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교육 내용과 철학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해병 정신은 체벌이 아니라 책임이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료를 괴롭히는 자는 해병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병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한 달 후, 진우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제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임들이 저를 잘 챙겨주시고, 저도 나중에 후임들이 오면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진짜 해병이 되겠습니다. 이병식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해병이구만. 3개월 후, 진우는 일병으로 진급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 일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신병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서로 도와가며 지내는 곳이거든요. 신병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정말요? 선임이 후임을 안 괴롭혀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해병은 동료를 보호하는 거라고. 할아버지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해병 때 일기세요. 이병식 교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병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병식 교관님이 할아버지시라고요? 네, 맞아요. 와, 진짜 전설의 후손이네요. 진우는 뿌듯했어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진우는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부대의 모범이 되어 있었어요. 해병 대사령부에서는 매년 이병식 해병 정신상을 제정했습니다. 동료를 가장 잘 도와준 해병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진우였습니다. 시상식 날 이병식이 직접 참석했어요.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 상병, 앞으로 나와. 진우가 앞으로 나오자 이병식이 직접 상패를 건네줬어요. 잘했다, 진우야. 이제야 진짜 해병 같구나. 할아버지,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할아버지는 방향만 제시해 준 거고. 그날 밤 이병식은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야, 그동안의 군생활 동안 많이 배웠지? 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대하면 뭘 할 거야?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병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진짜 해병 정신이야. 3개월 후 진우의 제대 날 부대 전체가 나와서 배웅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우를 존경했거든요. 진우야, 민간에서도 해병 정신 잊지 마라.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대식에서 최중령이 말했어요. 이진우 병장은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병식 교관님의 훌륭한 손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 진짜 해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내 손자 같구나. 이병식은 팔각모를 벗어 진우에게 건네줬어요. 이거 내가 가져라. 이제 내가 해병 정신을 이어갈 차례야. 진우는 팔각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해병이 될 수 있었어요. 고맙긴 할아버지가 할 일을 한 거지. 그날 이후 해병대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할아버지가 만든 진짜 해병 정신의 전설이요. 붉은 팔각모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해병대를 만들어갈 차례였어요.